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쌤의 허인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치매로 인한 상속 분쟁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이제 연로하셔서 상속 문제와 관련해서 부모님들이 이제 인지 상태가 안 좋으신 상태에서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유언을 한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그 수중자나 또는 수유자가 아닌 반대편에 이제 상속인께서 그 부모님들의 인지 상태를 문제 삼으면서 증여나 유언의 그 효력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하시는 분들의 이제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려고 이 영상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과거보다 그 치매 등 정신질환이 상당히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가 발병하신 이후에 이제 부모님들께서 자신의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신데요. 그러한 이후에 이제 상속이 개시된 이후 증여 또는 유언이 무효라는 소송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여나 유언이 이제 무효냐 유효냐에 따라서 이 상속재산 분할하는 과정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거를 좀 도식화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여나 유언이 만약에 이제 상대방 상속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치매나 이런 정신질환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느냐? 일단 수증자, 즉 증여를 받은 분, 그 다음에 수유자, 유언에 의해서 이제 증여를 받은, 유언에 의해서 재산을 받은 분은 수유자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수증자 또는 수유자에게 기속되지 않고, 즉 그 재산이, 그 증여 대상 재산, 유언 대상 재산이 기속되지 않고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즉 증여되었던, 유증되었던 그 재산이 증여나 유언의 효력으로 확정되지 않고 무효가 돼서 다시 상속 재산 분할 협의나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의 대상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원래대로 증여나 유언이 유효하다라고 한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여나 유언의 그 문구대로 수증자나 수유자의 특별 수익으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수증자나 수유자의 자기 재산으로 확정이 되고, 다만 상속에 있어서는 특별 수익으로 처리가 됨으로 인해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는 이러한 특별 수익을 받은 분은 자기 상속분을 미리 받은 걸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남아있는, 그 재산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분의 성급으로 처리해서 그 자기가 받아야 될 재산에서 일부 공제를 받거나 아예 경우에 따라서는 남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을 받아갈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상속재산 분할이 처리가 되고요. 나아가서는 그러한 증여의 재산이 엄청나게 크다, 그 가액이 크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방의 그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제 유류분 청구 문제로 넘어간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증여나 유효가 유효하냐 무효하냐는 쉽게 얘기해서 그 부모님이 생전에 의사 능력, 그 법률 행위를 했을 당시에, 그 증여 행위, 유언 행위를 했을 당시에 그 부모님의 의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판단이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증여 무효나 또는 유언 무효 소송이 일어나게 되면 판결을 하는 기준을 크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 기록을 통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가 있고요. 그 이외에 규범적 요소라고 판단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치매 진단이 있었느냐, 있었으면 그 정도가 얼마이냐는 기본적으로 의료 기록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각종 그 제출된 진단서나 소견서, 그리고 각종 검사 결과 등 그 의료 기록을 가지고서는 피상속인의 의사 능력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각종 치매 진단 검사들이 있습니다. 후에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진료 기록 감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걸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치매 검사의 종류에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세 가지 단계에 따라서 검사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선별 검사에는 MMSE, 치매 선별형 간이 정신 상태 검사가 있고, 2단계 진단 검사에는 CDR이나 GDS가 있고, 3단계에는 혈액 검사나 요 검사가 있는데요. 모든 사안에 있어서 이 세 가지 검사가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1단계 검사까지만 하신 경우도 있고, 또 2단계 검사 하신 경우도 있고, 뭐 케이스마다 틀린데요. 보통은 MMSE나 CDR, GDS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치매 검사의 대표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MMES는 총점이 30점인데
이 점수가 이제 낮을수록 치매 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14점 이하인 경우에 좀 중증도로 취급을 하고 있고요. CDR 같은 경우에는 0점에서 5점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낮을수록이 아니라 높을수록 중증도로 보고 있는데 2점 이상. 그리고 GDS 같은 경우에는 7단계인데 이것도 높을수록 중증도가 높은데 4단계 이상인 경우에 중증도로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점수가 나왔다라고 해서 막바로 의사 능력이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의사 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런 의료 기록들을 많이 참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의료 기록에 있어가지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각종 검사의 척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뭐 의사 능력이 부정되느냐, 절대 아니고요.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거와 함께 이 규범적 요소도 반드시 같이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의학적 소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고등법원 판례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많은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규범적 요소는 뭐냐? 쉽게 얘기해서 치매 정도와 무관하게 실상생활에 있어가지고 정말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피성소견의 건강, 정신 상태를 비롯한 증여 유언 당시 모든 구체적인 사정, 추상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결국은 이런 사정은 대부분이 진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친인척이라든지 아무런 객관적인 관계가 없는 분들의 진술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그때 유언 당시, 증여 당시에 정말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떤 구체적인 보강 진술이 있어야 이런 의료 기록과 함께 그 판단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 기록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다. 그게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의 관건 그리고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 검사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점은 저희가 이제 증여, 유언이 무효냐, 유효냐라고 했을 때 특히 이제 증여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유언 중에도 유언의 5가지 중에서 유언 공증 같은 경우 2가지 다 마찬가지로 법무사나 내지는 변호사님들이 이제 관여를 해서 그 등기 업무나 또는 유언 공증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런 증여나 유증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피상속인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이런 자격을 가지신 분들은 자기가 이 업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추후에 어떤 법적인 그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명확한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증여나 공증유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실제 소송에서 그 해당 업무 담당자에 대한 사실조회 내지는 확인서가 이제 제출이 많이 되고요. 그러한 확인서나 또는 뭐 사실조회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증인까지 이제 출석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확인이 된다면 그 의료기록상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규범적 요소, 즉 의사 능력을 확인하고 이런 업무가 처리됐다는 내용에 의해서 증여나 유언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기록 관련해서 의료기록을 보시면 각종 진단검사도 있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각종 검사 결과, 혈액검사나 뭐 뇌촬영 결과 이런 것들은 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대충 뭐 그 MMES나 CDR, GDS 가지고서 이걸 좀 가늠은 할 수는 있지만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송을 통해 가지고 진료기록 감정, 법원에서 선임한 객관적인 제3의 의료인 감정인을 선임해서 이 의료기록을 전체적으로 본 다음에 이분이 처음에 증여나 또는 유증을 할 당시에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감정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 감정 신청 결과에 따라서 의료인의 의견이 오게 되면 그 의견은 상당한 의사 능력 유무 판단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료 기록 감정을 소송 내에서 신청할지 여부는 상당히 신중하셔야 되는 게 증여나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든 유효를 주장하든 내가 이 진료 기록 감정을 신청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는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송이 불리하게 가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 좀 마지막 수단으로 진료기록 감정 신청을 하는 게 좋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러한 감정 신청은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이제 재판부에서 권유를 하거나 직권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 의사 능력의 유무, 치매가 있을 때 증여나 유언의 그 유무효가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판단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신 상태에서 증여나 유언을 했을 때 그 의사 능력의 유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문제가 있으시거나 지금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법률사무소 율쌤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